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연습 끝났습니다. 이제 제대로. 화이팅 할까요? 자, 화이팅 한번 다시 한번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좋을까? 그다음에 전시회는 와서 보고. 그런데 이게 그냥 교육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자신의 그냥 일반적인 인상 기술을 함양시키기 위한 기술이면 온라인 대회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보수교육이거든요. 보수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인 규제를 받습니다. 근데 현재 규정상 온라인 교육은 이전밖에 인정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온라인 교육은 지부에서 할 수 없고 협회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 학술이사인 이부규 학술이사님께 이 점을 상의를 하고, 지금 학생들도 학교를 안 가고 온라인 교육 하는데 치과의사들이 이렇게 모일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보수 교육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그런 저간의 규정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규정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이번 6월 달에는 CDX에서는 이 규정을 고쳐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돼서 온라인 교육은 이번에는 우리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는 저희가 문서상으로 일단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가 오가려 그러면 미리 유선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이쪽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냐면, 이 코엑스 행사니까 코엑스 자체의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게 1번이다. 그러한 유선상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코엑스 자체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랑 그 다음에 CDX에서 방역 지침을 해서 같이 보내주면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유선상의 답변을 들어서 저희가 코엑스 측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이 CDX 2020에 대한 방역 지침을 달라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킨텍스가 지난주에 그 MBC 건축 박람회를 했고, 거기서 그런 지침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틀이 갖춰졌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모임 전에 이 담당자를 해서 여기서도 아마 금제 갖고 일주일 내내 뭐 업체가 여기 그 업체 간에 논의가 했고, 오늘 그 거의 다 아니지만 90% 이상 완성된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강남구청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뭐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특별시 이런 쪽과 공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인 건 있는데 그걸로는 이런 지방자치단체들하고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엑스 자체 지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와 저희의 추가적인 사항을 해서 이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그 방역 지침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확진자 발생 시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저는 만약 흥행을 걱정하신다면 이러시면 안 되죠. 저희랑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해야 되죠. 오히려 저는 참 아이러니인 게 치과 또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니 업체들이 불참하려는 그런 얘기 루머들이 돌아다니는데 그거 왜 그러냐? 그럼 오고 싶은 사람도 안 와요. 근데 저는 만약에 진짜로 흥행이 문제라고 하면 지금 그러한 현재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흥행이 걱정되면 저희 조직위와 저희가 이번에 뭐 사행성 논란이 조금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품을 거룩했습니까? 좀 이렇게 분위기가 약간 뭔가 뚫고 나가야 할 때는 조금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약간의 그런 흥행도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과감하게 그런 걸 그 잔치 행사를 하고 제스처를 보내는데 또 하나의 커다란 주체가 그런 쪽이 아닌 그런 비협조적이거나 유기적인 관계를 안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흥행을 망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흥행을 위해서는 시사협이 저희 조직위원하고 빨리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그 점은 분명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치과의사들을 모아드릴 수 있지만 업체의 매출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가 업체 매출까지 올려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결정이 조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등록을 했어요, 겨우. 그래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 쉬면 금, 월, 화, 수 오늘 목요일이니까 한 4일 했는데 오늘 12시에 3,000명 사전 등록했다고 저희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각 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또 이 시덱스에 대해서 워낙 기대가 크니까 업체들은 뭐 작년에 10,000명 왔으니까 10,000명 와야 흥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참 저는 10,000명 이번에 보장하라 그러면 그건 자신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되지 않아도 충분히 업체 많은 수의 치과의사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그런 걱정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렇게 지금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 확진자 발생 시의 문제인데, 과학을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면 확진자가 한 명도 안 샌다, 이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확진자가 한 명도 안 생길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퇴치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들거나 백신을 만들어 후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백신 만들기 전까지 모든 치과의 보수교육이나 행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건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총선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왜 방역 당국으로 세계에서 하는 거는 누구도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거로 확진자 한 명도 안 되는 방안을 내놔라고 하면 저는 그걸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행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 얘기를 하시는데, 신천지가 그렇게 된 거는 바이러스가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때의 문화가 중요합니다. 그분들은 그게 옳다 그러다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게 본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 문화는 비말이 쉽게 튈 수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클럽 마찬가지입니다. 클럽도 그런 문화인데, 그런 비말이 많이 튀는 문화랑 치과의사가 하는 전시회를 똑같은 동격으로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이렇게 걱정이 앞서면 좀 이렇게 구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클럽에서 춤추는 거하고 치과의사들이 학술대회하고 저희는 마스크 다 하고 이 페이스 쉴드 하고 그다음에 라텍스 장갑 끼고 지금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 하는 거는 좀 그렇고, 더불어서 저도 병원을 운영을 하는데 어느 분이 와서 김윤관 치과에 오면 만약에 확진자가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할 때까지 나는 저희 치과에 안 오겠다. 그럼 저는 그런 환자 치료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치과의원들 다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현재 알려진 과학적 지식을 갖고 최대한의 방역을 하면서 하는 거고, 그래도 발생하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면서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확률도 안 되는 방을 내놔라. 저는 그거는 매우 비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충북 지부장 이광규 지부장이 그 대한치과의사협회 경무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한 2, 3일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답변에 의하면 확진자가 치과 방문 시 의료인 2주 자가 격리 여부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변 고글, 마스크, 글러브 3가지 보호 장비를 착용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착용 여부는 CCTV나 사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진자가 치과에 방문을 해도 마스크, 보호 장구를 착용한 경우에는 2주 자가격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저희가 마스크는 물론 KF94 이상이죠. 마스크, 페이스 쉴드, 글러브를 낀 경우에 거기서는 자가격리를 치과에서도 안 된다는 그런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치산역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산역 임원과 이제 상견례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난 치산역은 아시다시피 AT센터에서 KDX죠? KDX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개최를 못한 걸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좀 실망도 많으셨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치산역과 서로 공조해서 모든 일을 잘 해나가고 치과 산업이 발전해야 되는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또 여기서 그렇게 하지만 CDX와 또 KDX가 조금 이게 따로따로 하는 이제 상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점이 좀 이렇게 미흡하니까 이거를 좀 보완해 주십시오. 어떤 점이 저희가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저희도 이렇게 상호 존중하에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이제 합의안을 도출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치산역 쪽에서 무조건 열지 말아라. 코로나 때문에 개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는 치산역 쪽에서 조금 이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면 언제든지 그 안을 검토하고 서로 배려해드리고 존중해드릴 자세가 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적 관계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국가나 행정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에 이 행사를 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면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현재 국가에서는 지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5월 이후에는 일상적인 생활 방역 단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사태 같은 게 있었지만 이거는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한 취약지구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태원이 될지 아니면 또 어떤 문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는 생활 방역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방역을 하고 사회적인 행사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시덱스는 100%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단 국가에서
어떤 커다란 문제가 생겨서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를 두거나 이런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공적인 그 의사를 저희가 전달받으면 그때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개인적인 우려. 사실 그런 분은 사실은 그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사회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 행사를 계획하고 수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있는데 전시회 쪽에서의 또 플랜 B는 과연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현재 뭐 이게 난국이라면 난국인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그 계획을 조금 들려주시죠. 제가 질문을 정확히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학술대에서는 플랜 B에 따라서 저희 국내 연재로 바꿨는데 전시 쪽은 플랜 B가 없냐 이런 질문이셨는데, 좀 전시 쪽이 좀 텅텅 비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플랜 B를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일단 3,000명 등록했기 때문에 텅텅 비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3,000명보다 지금보다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텅텅 빈 거는 조금 과료한 우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산협 쪽에서 적극적으로 본인들 마케팅을 지금 해야 돼요. 3,000명 저희가 명단을 드리면 또 개인정보법이 뭐 문제가 있을 수, 그건 좀 알아봐야겠지만 3,000명들이 참여한다고 했고 한 4일 만에 4, 5일 만에 앞으로 다음 주 되니까 충분한 숫자들이 오니까. 질문의 요지는요. 전시장에 전시업체가 많이 친한 주장들하면 뭐 8, 90%가 불참을 하면 전시업체가 텅텅 빌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세요? 여기 질문은. 전시업체가 안 오면 어떻게 하냐? 그건 플랜 B가 있을 수 있나요? 그건 지금 저희가 그 업체들을 뭐 다른 업체들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저는 업체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이유를 찾아서 어떤 이유 때문에 참석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같은 해결책을 찾아내고까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업체를 저희가 어떻게 데려올 수는 없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전시업체 비어있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또 참석한 그 업체들한테는 저희 조직위원회에서 충분한 베네핏을 더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걸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해결할 방안을 찾을 준비는 항상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요. 지금 아까 답변 중에 보면은 공식적으로 지금 치산협은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이제 회원사를 통한 어떤 전시 참여 여부에 대해서 그런 걸 하지만, 조직위원회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전시의 취소를 알려온 업체는 지금 한 업체가 아마 그 업체가 한 80% 정도 신청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보는 좀 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 나오는 게 임플란트 업체들, 전시 큰 업체들 쪽에서도 조금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데, 어젠가 최근에 아마 그 오스템 임플란트를 아마 직접 조직위원회 만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미팅 그 결과, 혹은 또 좀 오스템 이외에 다른 또 전시업체를 좀 만나가지고 그런 좀 이해를 구하거나 이런 작업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나머지 업체들의 지금 반응은 어떤지 한번 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는 그냥 성격이 있는 사실을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끝나고 회장님한테 혼날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 우리가 환자가 병원에 안 오면은 전화를 해서 이유를 얘기합니다. 오늘 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안 오니까 뭐 되겠냐 그러면은 저희가 그럼 하는데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 조직위원회 어떤 업체가 그 내용 증명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거보다 사실 편한 게 전화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기 이 업체가 어떤 이유에서 저기 이번에 참여하기 어려운지 사실 저는 몰라요. 왜냐면 그걸 저희한테 전달해 주는 게 없으니까. 모르겠죠. 또 사무국에 얘기했는데 저한테 보고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어떠한 이유를 갖고 자기가 이번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조직위원회에 정확하게 전달을 안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본인이 했는데 저희가 못 알아듣는 거라고 생각이 들면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저희들도 뭐 논의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래서 좀 더 좀 진실되게 우리가 관계를 풀어가자. 서운한 게 있으면 서운하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기회가 좋지 않냐? 지금 집행부가 바뀌어서 새 회장이 왔으니까. 근데 새 회장님이 지금 누누이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시는데 왜 그러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는 거고 그 뭐 오스템이나 이런 업체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그 뭐 저희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중국에서 매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어렵거나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조금 그런 게 아니 근데 시덱스는 안 나오는데 그 다음 2주 뒤에 있는 커미는 나온다. 그럼 갑자기 2주 만에 경영이 좋아지는 건지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저희 의문도 좀 물어보고 그쪽에 의문도 좀 해결하고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좀 기자분들이 그런 거 알면 좀 가르쳐줬으면 저는 사실 좋겠어요. 이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스템도 지금 불차 의사가 를 안 밝혔습니다 아직. 그거는 오스템은 그 뭐 돌아다니는 그 뭐 70개 업체가 거기에는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제가 사무국에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뭐 저건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CX 조직위원회에서 너 꼭 와야 된다고 뭐 강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 개별적인 업체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우회해서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루트로 얘기를 하는지 조금 안타까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한 말씀 좀 여쭐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사실은 지금 비슷한 질문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대해서는 그 뭐 100% 200%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업체들이 저희하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꺼리껴 하실 이유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지금 주안점을 삼는 거지 어차피 뭐 계약서상에서 뭐 80% 해약금이 발생하니까 그런 걸 적용하겠다. 그걸 저희들이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질문을 하시면 현재 계약 저도 그거 있으면은 사무국에 계약서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아는 거지 저희가 그 계약서를 집행한 적도 없고 그 계약서를 집행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같이 해서 행사를 잘 하고 싶다는 것이 현재 조직위원회 기본적인 방향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흥행 그렇죠. 흥행을 하려면 학술대회도 사람이 많이 오고 부수도 꽉 차서 진행이 돼야 그게 저기 진정한 흥행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술대장에 예전에는 사람이 꽉 차고 막 복도에 사람이 앉고 막 이런 거를 연자도 좋아했고 저희도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자리 뛰어앉고 옆에 자리 오디토리움 같은 경우는 테이프로 붙여버릴 거예요. 못 앉게. 그 다음에 정원 차면 못 들어가게 할 겁니다. 지금은 그게 저는 더 중요한 흥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안전한 시덱스를 하는 게. 근데 부수가 저희가 비는 거를 바라지를 않죠. 당연히. 그런데 부수가 비는 거면 나쁜 거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떠한 뭐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의 요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고 저는 오히려
조금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뭐 나중에 혼나더라도 얘기를 하면 좀 시산협이나 업체 측에서 새 집행부를 좀 휘두르는 게 아닌가 그런 소원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부스를 참석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부스를 다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채우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풀어가자고 하는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안 나오면 흥행이 이상하니까 한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좀. 네, 제가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사무총장의 말씀은 지금 치산협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이 치과계 산업체를 이렇게 이끄시고 여러 활동하시는 분들 제가 4월 달에는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만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만나면서 저녁 먹고 하느라고 제가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좀 고민인데 이렇게 들어보면 그동안 그 치산협보다는 그 전시업체 쪽에서 이제 그 시덱스에 섭섭한 점이 좀 있었는데 이제 좀 표현을 잘 못하고 있으시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좀 이렇게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드는데 만일 그동안 그렇게 제 임기 때는 아니지만 그런 그 마음을 가지시게 했다면 제가 여기서 이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조건 취소해라. 아니면 다 부스국 참석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위에 이제 좋은 그 의견을 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면은 어떤 의견이든지 저희가 그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상의를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회원님들한테도 그렇고 또 10% 인하해서 거의 지금 저희가 수익을 거의 나지 않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인하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상응하는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이제 그 업체에 맞는 그런 어떤 도움을 더 드리기를 원한다면 상의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10% 말고 더 추가 인하 또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추가 인하라든가 이런 거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선에서 이렇게 뭐 어떤 조건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가 상의를 서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꼭 돈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을 저희가 뭐 검토해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랑 상의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예, 앞자리 괜히 앉았어요. 그냥 이 자리에 앉으실걸요. 이번에는 어쨌든 안전한 시덱스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한 시덱스 하면 안전 세 번 그렇게 외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전한 시덱스! 안전! 네, 좋습니다. 여기 가운데 가십시오.
네,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연습 끝났습니다. 이제 제대로. 오른손. 화이팅 할까요? 자, 화이팅 한번 다시 한번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